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시스템 환경 설정, 이번에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창을 여시면 이제 지금처럼 상단에 이제 일반 탭과 파이어볼트, 그다음에 방화벽,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4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일반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용자는 로그인 암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기해 주는 것이죠. 자, 암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암호 변경 버튼을 누르고 암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암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이전에 설정된 암호를 입력하셔야 되고, 이어서 새로운 암호를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힌트는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암호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암호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암호 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의 암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므로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취소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잠자기 또는 화면 보기 시작 시간을 설정을 하는데요. 자, 5분 후로 되어 있죠. 자, 이 5분 후 이 시간도 클릭하시고 적당한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화면 보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화면 보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암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잠자기 및 화면 보기를 설정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화면 보기가 시작되는 순간 해제를 위해서는 암호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이제 2개의 옵션이 더 있는데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도 이제 다운로드한 앱의 출처가 앱스토어나 또는 확인된 개발자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용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위에 나머지 지금 잠겨 있는 2개의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맨 하단에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머지 그 비활성화되어 있던 2개의 옵션 체크박스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화면이 잠겨 있는 동안 메시지를 표시하는데요. 자, 화면이 잠겨 있는 동안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은 메시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건들지 마.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시스템을 부팅하실 때 로그인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이 메시지가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로그인 이제 비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특정한 계정으로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것을 지금 비활성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자,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시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자동화 로그인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앱스토어나 이제 앱스토어 및 확인된 개발자 또는 개발사로부터 다운받은 앱을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은 앱들도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하단 공백 부분에 인증 허락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가 별도로 표시가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컨펌을 주기 전까지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나 실행의 계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고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하단 고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체크박스가 이제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60분 동안 비활성 상태이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 시간은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수준의 환경 설정에 접근 시 관리자 암호를 요구한다. 자, 이것을 만약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시스템 수준의 환경 설정에 접근할 경우에 반드시 관리자의 암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스탠다드 유저 같은 경우에 이것을 활성화시켜 놓게 되면 반드시 관리자의 암호를 입력받도록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스템 프레퍼런스 창에서 어떤 설정을 중요한 설정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 일단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탭은 이제 파일 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파일 볼트는 말 그대로 파일 시스템 레벨 상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암호를 걸게 이제 암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 암호가 이전에 HFS 플러스나 HFS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보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APFS 파일 시스템 상에서는 하나의 이제 그 APFS 파일 시스템으로 일단 포맷을 하시게 되면 최소한 한 2중으로 데이터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블록 레벨 단위로 이제 그 암호가 부여가 됐다면 지금 현재 APFS 파일 시스템 상에서는 파일 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파일에 대한 즉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강력한 암호를 지원한다, 보안을 지원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파일 볼트를 키시게 되면 포맷 없이 시스템 하드를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하드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반드시 암호를 입력하셔야만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보안을 지원한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일 볼트를 켜시는 방법은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설정하여 나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밑에는 아이클라우드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이제 복구키를 이용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계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 선택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로컬 시스템 범위 내에서 복구키를 생성하고 아이클라우드 생성을 사용 안 할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래쪽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에 복구키를 생성하고 나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 시스템의 보안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이 복구키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 백업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자, 이 키를 잃어버리시게 되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 볼트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잠시 이제 기다리시게 되면 이 하단 부분에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프로그레스 바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진행되고 있는 이 파일 볼트를 취소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파일 볼트를 해제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작업이 일단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안 설정이 되어 있던 모든 파일에 제거하는 작업을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다음 디스크에 대해서 파일 볼트가 켜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복구키를 설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밑에 암호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죠. 이제 여러분의 시스템 하드 디스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파일 시스템 레벨 단에서 암호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볼트를 끄는 방법, 자, 끄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볼트가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파일 볼트 끄기라고 지금 이제 버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볼트를 끄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디스크를 암호화 해제하는 동안에 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암호화 끄기를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로그인 암호화 그 다음에 복구키 두 가지예요. 그런데 암호, 로그인 암호 또는 복구키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 개 다 관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제 파일 볼트를 끄는 것을 수행했는데요. 별도로 뭐 비밀번호나 복구키를 물어보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로그인 암호를 통해서 이 계정에 로그인 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를 해제하는 과정이 진행될 때 별도로 복구키나 암호를 별도로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일 볼트를 켜고 끄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파일 볼트의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고 나서 파일을 어떤 데이터를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 컴퓨터가 한번 전원이 꺼지고 일단 암호가 잠긴 상태에서는 그 암호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파일에 엔크립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전 HFS 플러스 파일 시스템과 비교해서 상당히 강화된 보안 알고리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APFS 파일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파일 볼트를 키시던지 아니면 파일 시스템을 포맷할 때 파일 시스템 자체를 엔크립션이 적용된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이제 방화벽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벽 켜기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방화벽이 이제 켜졌죠. 자, 이 방화벽 옵션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걸 누르시면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 이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다 막고 선별적으로 허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는요, 모두 다 열어놓고요, 선별적으로 이제 막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두 다 열어놓고 선별적으로 막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상의 불편함이 확연히 줄어들죠. 그런데 일단 다 막고 선별적으로 허락하는 환경은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될수록 사용자들의 사용 환경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좀 느슨하게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사용 환경은 쾌적한 만큼 그만큼 이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이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맥 OS에서 지원하는 보안의 방법은 들어오는 것을 다 막고 일부 선별적으로 허용을 하느냐, 접근 허락을 하느냐, 아니면 다 열어놓고 선별적으로 막느냐.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만 이제 아셔도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모든 연결을 차단한다 하더라도요, 이제 애플의 메인 서비스, 즉 맥 OS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백그라운드 데몬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허락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하는 것은 이제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추가를 하는 것은 허락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접근을 거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들어오는 액세스에 대해서 허락을 할지 거부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허락을 할지 아니면 들어오는 커넥션을 거부할지 한번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전 취소를 누르고요. 이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은폐 모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은폐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 테스트는 경우에 따라서 트래픽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범법 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네트워크 테스트를 할 때에는 짧은 시간 안에 옵션 카운트를 줘서 수회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안과 관련된 이제 탭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시면 일단 확인을 누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을 끄실 때는 서비스를 종료하실 때는 방화벽 끄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또는 하드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 그 접근을 허락할지 허락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곳에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를 알아야만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시리에게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질의를 할 때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리는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맥이든 모바일 디바이스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서비스 활성화라고 하는 이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시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그때 상황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세부 사항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부 사항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위치 기반의 제한과 그다음에 시간대 및 시스템 사용자와 그리고 특별한 위치. 자, 이 특별한 위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특별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지도나 캘린더, 사진 앱 등에서 자, 유용한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특별한 장소를 맥이 배우도록 허용합니다. 자, 이 특별한 위치 정보는 암호화되며 애플은 이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맥이 이러한 애플이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또 위치 정보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특별한 장소를 익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완료를 버튼을 눌러서 나가시고, 자, 그다음에 또 추가로 계속 보시면 위치 기반의 애플 광고 그리고 나의 맥 찾기나 홈킷, 그다음에 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 정보를 확인하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돼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지역별 그리고 시간대별, 위치별 그리고 나의 맥을 찾을 때 그 다음에 홈킷을 컨트롤할 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접속할 때 그리고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아야만 여러분의 지금 가정 그 주변 동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 시간에 스포트라이트의 제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관한 개략적인 위치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시스템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때 메뉴 막대에 위치 아이콘을 보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으로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에 어떤 접근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캘린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알림, 사진, 그 다음에 카메라, 마이크, 이러한 하드웨어를 끼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접근을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맥에서 어떤 그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으면 구매를 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카메라와 연동되는 앱인 경우에는 카메라 접근에 대해서 허락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쉬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부가적인 유틸리티 기능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 이제 후속 동영상에서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디스크에 대한 접근 권한. 자, 이런 것들은 이 전체 디스크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게 되면 연결할 수 없는 그러한 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SMBD 데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MBD 이 데몬은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데몬이기 때문에 디스크 전체 디스크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은 아무것도 이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 앱에서 다른 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앱에 있는 도큐먼트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앱 내에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석이 있는데요. 이 분석은 모하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거쳐 왔는데요. 자,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충돌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발생되는 버그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로 인식이 되고 OS가 그러한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수집을 해서 애플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것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광고가 있고요. 자, 그래서 광고 추적 제한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추적을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해제하면 추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보시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일반 파일 볼트, 방화벽,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